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시장 진단, 추천주, 주식 관련 강의 등등 주식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슈퍼몽키라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명에 슈퍼몽키라고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를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심주를 뽑는 효과를 노립니다. 또한 전반적인 시장의 주요 섹터를 정리해 봄으로써 시장 마감을 하고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을 키워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주식들 정리를 하는 게 쌓이면 한국 증시 2,000개의 주식을 한 번에 다 알진 못해도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다루는, 그리고 본인이 잘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 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주식 투자를 추구하고자 하고, 영상이 그 과정에서 전달력이 더 좋기에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월 28일 시장 마감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슈 체크부터 먼저 할게요. 일단은 북미 정상회담 확실히 핫한 이슈였었고,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결렬된 사실에 대해서는 다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께서. 목요일 시장 장 막판에 흔들리는 모습, 급락 나오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일단은 뭐 현상 분석부터 하자면, 시간이 흘러감에 있어가지고 뭐 속보가 뜬다던가, 굳이 속보가 뜨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어떤 선언이라던가 어떤 합의가 이뤄졌다는 소식이 점점 없다면 당연히 이런 경우에 시장에서는 불안감을 키우게 됩니다. 그와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급기야 이제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당연히 대부분의 주식들이 이제 영향을 받았지만, 처음 시작은 이제 대북주, 그리고 가장 강한 반응은 이제 대북주의 급락이 시작되면서 시장 불안을 키웠고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는 다양한 이슈가 있고, 지금 당장에는 뭐 북미 정상회담이 핫 이슈지만 뭐 길게 보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고 급락과 급등이 많은 게 주식 시장이죠. 이럴 때 보시게 되면은 가장 관련 있는 주식들이 낙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게 되고, 그와 함께 이제 다른 주식들, 기타 관련 없는, 그러니까 뭐 간접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에 있는 모든 주식들이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광범위하게 보면. 근데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도 투심이 악화되면서, 지수가 악화되면서 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향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 급락이 나왔던 이 이슈가, 급락이 나왔던 이 특정 이슈가 해결이 된다거나 혹은 해결 빌미가 보이게 되면 하락이 강했던 주식이 당연히 상승도, 반등도 강하게 나타날 거고요. 하지만 이 급락을 초래했던 그 중요한 이슈가 만약에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거나 혹은 지속적인 악재나 뭐 재료 소멸로 이어질 것 같다, 그러면 회복하기 힘들 것이고, 만약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단기적인 반등만 나오고 말겠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섹터들은 점진적으로 혹은 급격하게 회복이 될 것은 뻔한 상황이겠죠. 당연히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북미 정상회담 같은 특정한 경우를 보자면, 지금 상황을 파악해보면 길게 봤을 때는 뭐 북한 쪽에서도 그러니까 뭐 핵심적인 것만 얘기를 해보면 미국 쪽에서는 뭔가 더 숨긴 게 있다, 그리고 뭔가 불만족스럽다라는 입장이고, 북한 쪽에서는 아니다, 그리고 제재를 일부 해제해주길 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좀 길게 보거나 혹은 크게 봤을 때는 협상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거 자체는 가능성이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에 어떤 큰 호재가 없는 이상 재료 소멸은 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만약에 이제 뭐 누누이 한 2주 3주 전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회담 내용이 좋아서 호재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 호재가 단기적으로 경제협력을 단기적으로 바로 시행해가지고 굉장히 큰 성과나 가시적인 성과를 눈앞에 두지 않는 이상 정상회담이 잘 돼서 합의가 잘 되더라도
사실 호재 소멸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가 끝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안 좋게, 그러니까 대북주의 흐름은 안 좋게 갈 확률이 많았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망을 드린 거고, 대북주 추천도 한 1, 2주 전부터 신규 추천은 대북주로 들어가지가 않았죠. 적어도 한 5일 전에는 대북주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파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도 금강산 관련주 같은 경우는, 관광 관련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움직임을 시작해서 뭐 변동성을 좀 주기는 했으나, 어쨌든 뭐 그런 거 무시하더라도 어차피 주식 투자로 수익은 평생 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북미 정상회담이 근데 최악의 경우로 끝나버렸죠. 그래서 협상이 적당히 나오더라도 사실 뭐 대단치 않은 협상, 혹은 뭐 실질적인 어떤 것은 못 거둔 협상, 뭐 이런 식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1차 회담처럼. 1차 회담도 굉장히 큰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죠. 그런 식으로 합의를 하거나 선언문을 제작을 했어도 그냥 재료서멸로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아예 합의문이나 뭐 큰 이제 틀에서 협상도 결렬이 돼버린 이런 상황은 사실상 굉장히 최악인 상황이죠.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대북주는 좋진 않습니다. 상황이 좋진 않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자를 거였으면 진작에 리스크 관리를 해 두었어야 맞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급락이 이미 많이 맞아버렸죠. 만약에 대북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급락을 이미 많이 맞아버렸고요. 뭐 거의 이제는 뭐 요 정도 말씀드렸으면 판단은 본인이 하실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근거는 제공되었죠. 다만 이제 본인의 판단을 가로막는 건 감정이겠죠. 감정은 본인이 알아서 절제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뭐 판단을 드릴 수 있는 어떤 단서들은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기대감을 살릴, 회담을 재개하면서 기대감을 살릴 가능성은 있으나, 뭐 이 회담이라는 게, 뭐 협상이라는 게 그렇게 뭐 하루아침에 뭐 동네 친구들 만나듯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지금 시기상으로는 일단 뭐 트럼프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일단 국가에 돌아가서 회의를 거치면서 이제 내국적으로도, 국가 내부적으로도 회의를 거치면서 또 다른 전략들도 세워야 되고요. 뭐 지금 당장 급격하게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입니다. 뭐 세상에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일단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고요.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셔서 판단하시면 되겠고, 관련 없는 주식들, 특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어떤 목요일날 2월 28일 목요일에 그 대북주가 좀 힘을 잃어가고, 그리고 다른 주식들 어떤 강세를 보여줬던 섹터들도 조금 힘을 잃어가면서 목요일에 제약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수가 빠지면서 또 같이 빠진 모습이었으나, 만약에 수급이 옮겨붙게 된다면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좀 옮겨붙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게 좋겠고요. 뭐 기존에 강세가 있었던 무역협상 쪽도 섹터가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면 이제 바로 해외 증시로 넘어가 보면, 이제 지금 목요일 금요일, 왜냐면 우리는 3일절이 있었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쉬었죠. 근데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밤에는 좀 쉬는 모습 보여줬지만 금요일에는 상승세를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미국 지수 선물도 강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니케이 증시라던가 상해 증시도 금요일날 괜찮게 마무리가 됐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휴장이었죠. 3일절로.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가 근데 최근에 해외 증시의 호재를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성 있게 반영을 해주고 있지는 않는 모습이라, 그렇게 막 해외 증시의 상승이 굉장히 크게 반가운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대북주가 더 이슈가 크고 문제가 있죠, 지금 시장 상황에서. 그리고 빅텍 같은 경우 방산주에 대한 움직임도 뭐 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방산주 같은 경우는 좀 이따 말씀 안 드리겠네요. 관심주가 아니라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방산주 같은 경우, 특히 빅텍은 어떤 하락장에서 상승을 하거나,
혹은 남북 관계가 불안할 때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자체가 매수를 해서 수익 내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구조입니다. 움직임 자체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섹터와 여러 가지 주식들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드리지만, 어떤 승률을 좋게 가져가고, 저는 주로 스윙을 많이 하죠. 스윙 투자. 스윙 투자를 하면 단기적으로 0일, 그러니까 당일에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0일에서 한 5일 정도를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안에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그런 투자 스타일에 비춰봤을 때 빅텍은 굉장히 초단타 혹은 초초단타자들이나 좀 손을 대는 경우가 많고요. 욕심에 눈을 멀어서 모든 주식에 다 손을 댈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빅텍 같은 경우는 수익 내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확 올렸다가 확 빠졌다가 흔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테마주 중에서도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수익을 내기가 좀 까다로운 그런 섹터가, 그리고 그런 주식이 바로 빅텍 혹은 방산주 섹터거든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움직임만 참고를 하시고, 웬만하면 그렇게 크게 손을 대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방산주, 대북주, 뭐 해외 증시, 무역 협상 상황. 그래서 지금 해외 증시가 강세인 이유는 당연히 예측을 하시겠지만, 요즘에 해외 증시 강세는 무역 협상과 연관이 있죠. 무역 협상이 재낙관론을 보이게 되고, 관세 유예에 대한 환영, 중국 측의 환영, 뭐 이런 식의 뉴스도 나게 되면서 지금 괜찮은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상해 증시 같은 경우 보셨듯이 뭐 강세가 있으면 추가적인 강세가 모멘텀에 따라서 추가적인 강세가 따라올 수 있는 경우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강세 추세, 상해 증시는 상해 종합 증시는 굉장히 강세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국 증시가 꼭 그것을 따라갈 거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래도 해외 증시가 좋으면 한국 증시도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최근에는 그 긍정적인 영향이 기술주 쪽으로 왔었는데, 기술주도 이제 좀 주춤한 모습이라 어떤 제약바이오 쪽의 수급 돌파가 좀 나와주면 좋겠는데, 그거는 또 지켜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매수 타점을 주는 주식들 위주로, 섹터들 위주로 살펴가면서 또 최대한의 대응을 하면서 그렇게 또 매매를 이어나가고 시장 대응을 이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저항선에 걸치고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인해서 기술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 그런 국내 증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정리를 해주면은 전반적으로 좀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보통 이제 깔끔하죠. 제가 정리해드리니까 깔끔하죠. 굉장히 깔끔한데, 본인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게 있다면 그건 감정입니다. 감정 때문에 지금 어지러우실 거예요. 아마 뭐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어떤 섹트든 간에 복잡할 게 없는데 주식 때문에 복잡하거나 마음이 심란하다면 감정 때문일 확률이 80%입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는 마인드가 80%입니다. 그래서 점점 고수가 돼 갈수록 지식이나 원리는 습득을 해 나가실 거고, 문제는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마인드는 초보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잘 잡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요. 뭐 중수, 고수 이렇게 커가면서 성장하시면서도 마인드를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길게 얘기했죠. 왜냐면 어차피 지금 종목은 볼 게 별로 없습니다. 종목 말씀드릴 거지만, 지금 목요일 시장이 좀 속된 말로 개판이었기 때문에, 막판에 장 막판이 개판이었기 때문에 뭐 종목 자체는 지금 혼란합니다. 혼란해서 뭐 관심주로 둘만한 것들은 최근에 강세가 있었던 주식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상관이 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식들, 뭐 그런 주식들이 앞으로 며칠 동안 유망한 주식이 되겠죠. 그래서 종목은 딱히 목요일 강세 종목 중에 볼만한 건 별로 없고, 월, 화, 수 종목 중에 괜찮은 것들 한번 추려보시면 괜찮을 거고요. 그래서 종목이랑 섹터 어쨌든 간에 목요일 위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제약바이오, 일단 알테오젠 먼저.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 제약바이오도 장막판에 좀 밀렸어요. 수급이 안 좋게 되고 지수가 안 좋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밀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급이. 그래서 알테오젠이 지금 상승세를 그나마 좀 강하게 유지를 시켜줬고요. 기간 외인 양매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TNR 바이오팩 같은 경우도 TNR 바이오팩은 뭐 다른 것보다는 3D
기술 3D 프린터, 3D 프린터 아시죠? 요즘엔 TV에도 많이 나오고 뭐 나 혼자 산다 같은 예능 프로그램에도 3D 프린터 자주 나오는데 뭐 유튜브에도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3D 프린터로 이제 임플란트를 생산하는 그런 특허 관련해서 공시도 있었고요. TNR 바이오팹이 27일날 공용시도 있고 해가지고 강한 움직임 24.6%의 고가를 찍는 움직임까지 보여줬고요. 안 좋은 거는 양매도, 기간 외인 양매도 수급이 조금 아쉽다. 어쨌든 근데 거래대금이 많이 뜬 거는 개인 위주의 거래대금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동성 가져가 줄 수 있기 때문에 TNR 바이오팹을 관심주로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큐리언트가 있는데요. 큐리언트는 어떤 연구나 이런 거를 많이 하지만 어떤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죠. 파이프라인이 풍부하지만 딱히 굉장한 이슈나 어떤 전망이 유망한 상황이 아니라서 지속적으로 차트가 뭐 크게 터져주는 흐름은 못 보여줬습니다. 허나 목요일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터져주고 수요일에 이어서 기간 외인의 외인 기간의 양매수가 이어지게 되면서 지금 좀 기대감이 좀 있죠. 데이터 동물 실험 데이터에서 좀 유의미한 효능 있는 그런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도 지금 쉬고 있고 주목을 못 받고 있지만 향후에 또 이런 재료들이 터져줄 수도 있고 그런 측면들 때문에 조금 지금 수급이 들어온 모습 차트상으로 추세 전환, 바닥권 찍고 추세 전환하는 그런 차트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관심주로 큐리언트도 관심주로 일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타 뭐 빅텍이라던가 뭐 넥슨 GT는 이제 넥슨 인수 관련해 가지고 뭐 지속적으로 움직여주고 있죠. 아마존이라던가 이런 글로벌 기업이 이제 넥슨 인수 전에 이제 관심을 보인다. 그런 소식 때문에 또 넥슨 GT가 좀 움직여줬고, 뭐 디젠스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면서 얘기할까요? 넥슨 GT 차트 이제 시가가 이제 뉴스나 소식 같은 경우에 시가가 높아지게 되면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고 갭 메우기가 나오기 때문에 보통 시가가 높으면은 파는 경우가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수익권 이제 그걸 예상하고 내가 보유 중이라면 수익권이라면 파는 경우 많이 나오죠. 제가 추천주를 매매 가이드 할 때도 보통 시가가 많이 오르면은 그냥 익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젠스 관심주죠. 관심주가 아니라 관리 종목이죠. 황교안 관련주로 해가지고 좀 움직여줬고요. 황교안 이제 당대표 선출 뭐 그렇게 놀랄 것도 없죠. 놀랄 것도 없는 충분히 예상된 상황. MS 오토텍 최근에 움직임 모멘텀 차트 정배열 움직임 모멘텀 해줬고요. 뭐 특별히 대단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주가 없어요. 개별주 중에는. 그리고 시장 자체가 대북주 때문에 워낙 난리였고 정상회담에 관심이 쏠려 있다 보니까 관망세도 짙었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말씀 많이 드렸고 그 MS 오토텍 같은 경우는 기간 외인 양매수가 좀 이제 짙게 있으니까 MS 오토텍 정도는 관심주로 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래서 MS 오토텍 정도 추가적으로 편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오늘은 시장 관련해 가지고 언급드린 그런 것들 잘 기억하시고 향후 며칠 동안 그런 이제 시장 움직임이 나타날 겁니다. 뭐 초보분들이야 급락이 나오거나 시장 상황이 급격하게 돌아가면 그 좀 정신이 없을 수도 있고 뭐 어영부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있는 거고 제가 도와드리는 건데 시장은 굉장히 민첩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조금 이제 분위기 안 좋으니까 바로 반응 나오죠. 그런 식으로 어떤 슬픔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또 이제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은 또 시장은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굉장히 돈들은 스마트 머니들은 빨리 또 이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뭐 우리 10월에도 시장 굉장히 금융위기급 폭락이 있었었죠. 10월에 그래서 사실 인생 살면서 몇 번 못 겪을 만한 그런 폭락이 있었는데 그 뒤로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는 시장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시장은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슬픔에 빠져있을 시간도 없고요. 탐욕에 빠져있을 시간도 없습니다. 항상 기민하게 움직이니까 감정을 최소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한다기보다는, 왜냐면 리스크를 최소화해버리면 수익도 못 먹어요. 왜냐면 어차피 위험을 감수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한다기보다는 리스크를 제한하는 거죠. 리스크를 일정 수준에서 리스크를 제한해버리는, 그러니까 손절선을 운영하고 분할 매수를 운영해서 리스크를 제한하고 수익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쌓아가는 그런 방식만이 결과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어떤 뭐 이건 무조건 오를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시고요. 이건 무조건 떨어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과 상종하지 마시고요. 항상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리스크를 제한하고 수익을 꾸준히 쌓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두시기 바랍니다. 뭐 특히 인터넷 세상에서 많은데, 인터넷 세상에서 조심해야 될 유형이 이건 떨어질 거야 이건 오를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이고, 항상 확률적으로 생각을 하고 꾸준히 쌓아가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면 본인에게 긍정적인 영향과 승리를, 그리고 성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성장이 많이 돼야 꾸준히 쌓아가면서 평생 동안 주식 투자 즐겁게 스트레스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요. 생각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수준만 정리를 해도 시장을 거의 대부분 파악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시장의 흐름은 그 정도만 체크하셔도 되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한다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꼬아서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수익을 내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냥 좀 되게 복잡하게 꼬아서 생각하고 남들 앞에서 겉멋들린 것처럼 막 복잡하게 자랑하고 말빨 세우고 이런 사람들이 수익을 잘 먹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진짜 잘하는 트레이더들은 그런 식으로 말빨 내세우면서 막 되게 유식한 척 해가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핵심적으로 이제 핵심적인 내용, 그러니까 이길 수 있고 승률을 잡아갈 수 있고 수익을 꾸준히 쌓아갈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은 따로 있어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지, 괜히 겉멋 부리고 뭐 되게 유식한 말 쓰고 막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가 중요한지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래서 고생하셨고, 아마 이런 정상회담 이슈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구독하셔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하셔서 이득 많이 챙겨가시고, 슈퍼먼키 주식투자 네이버 카페에서 여러가지 이득 많이 보시길 바라고, 추천주와 카톡방도 활용하셔서 부자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도움을 활용하고 뭐가 이득이 되는지, 협력이라는 것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협력하셔서 도움받으셔서 많은 이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뭐가 어찌됐든 간에 고생하셨고 잘 마무리하시고, 또 어차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또 미래는, 밝은 미래는 계속 오니까요. 기회는 계속 많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